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앞 동영상에서는 약간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근데 왠지 그거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앞 동영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살으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희생하면 안 된대요. 자, 지금이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가족은 이런 단어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모, 형제, 부부, 애인,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부를 위해 희생하지 말란 얘기예요. 애인을 위해 희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손해를 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희생하지 말라니 좀 모순되게 느껴지겠지만, 일단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해 볼게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10,000원 정도 손해본다. 어때요? 가능하겠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저는 이런 걸 양보라고 할게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애인을 위해서 100,000원 정도 손해본다. 어때요? 이 정도도 가능하겠죠? 근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100,000원을 손해본다? 어때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100,000원은 좀 오반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가리켜서 손해라고 할게요. 손해. 어때요? 내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1,000,000원의 손해를 본다. 좀 더 망설여지죠? 1억 원의 손해를 본다.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재산이 1,000억 원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1억 원 정도 손해보는 건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1억 원이 전부라고 해봅시다. 이거 내 전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1억 원이. 내가 가진 재산이 1억 원 전 재산인데,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부를 위해서, 내 애인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손해볼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희생이라고 할게요. 달리 말하면 내 재산이 1억 원이 전 재산인데 누군가 나한테 1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보고 경제적으로 죽으란 얘기예요. 죽음에 가까운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희생이라고 할게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양보하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희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도움을 강요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죠. 야, 이거 나 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줘.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도와주고 말고는 오로지 그 사람 본인의 몫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강요할 수 없어요. 도움을 강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 너는 나 반드시 도와줘야 돼. 혹은 네가 만약에 나 안 도와주면 너는 배신자야. 네가 나 안 도와주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움을 강요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와주고 말고는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부부에게, 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도움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가족이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친구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든지, 부부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든지, 애인이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거절을 못 하거든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왜 거절을 해야 하냐면, 희생을 강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네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이에요. 나는 네가 죽든 말든 나는 내 이득을 취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과는 절대로 호혜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절대로 호혜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윈윈할 수 없습니다.
홍익인간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호의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건 멍청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자승 잡아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야, 네가 나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주면 별 수 없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주면 네 사정이 안 돼? 그럼 별 수 없지.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근데 네가 죽던 말던 상관없이 너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도록 힘들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네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이득을 취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구든 부부든 애인이든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요는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이 거절 못하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도와줬으니까 내 전 재산을 줬으니까 나중에 저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주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하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하고 만약에 거절이 힘들다면 진짜 관계를 끊어야 돼요. 거절이 힘들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절해야 돼요. 너 이거 인간도 아니다. 너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형제끼리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부부 사이에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간경화가 왔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아야 돼. 그럼 어때요?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야, 너희 부모님이 간경화 걸렸어. 너희 부모님이 간경화 걸렸어.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네 간하고 맞아. 그래서 네 간을 떼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은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간 떼어줘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학생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 떼주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간 떼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간을 떼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제 자녀가 간경화가 걸렸다. 그러면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간을 떼줄 용의는 있습니다. 이건 부모 자녀 사이 관계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실제는 아니지만 제 나이가 50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 부모님의 나이가 80살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의 나이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제 아들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 80살 먹은 부모님이 간경화 걸려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간을 떼줬다 칩시다. 그럼 부모님이 앞으로 몇 년 더 살까요? 10년? 부모님의 10년을 위해서 부모님의 10년을 위해서 나의 40년을 포기한다?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내 자녀가 간경화가 걸려서 내 자녀에게 간을 떼준다 하면 내 자녀에게 간을 떼줍시다. 그럼 내 자녀는 앞으로 몇 년 더 살까요? 대략 80년? 70년? 이거는 나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떼주는 건 저는 이거에 비해서는 가치가 덜 하다고 생각해요. 자,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앞 동영상에서는 제가 서로 양보를 하는 약간은 손해를 보는
호혜적인 관계, 윈윈하는 관계, 그리고 홍익인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희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보는 할 수 있어요. 가끔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누군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말은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본인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이니까 내가 엄청 힘들 때 나를 절대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강요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격하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격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뉴스에 나올 수 있으니까 격하게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부드러운 말로 적절하게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면 됩니다. 물론 그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몇 명을 봐와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봤어요. 여러 사람을 봤는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 사람을 봤는데 제가 말을 해주죠. 너 지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희생하지 마. 너 자신을 챙겨. 가족보다 네 자신이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희생이야. 우리 가족이 우애가 좋은 가족인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깨닫는 데까지 대략 5년 걸렸어요. 또 다른 케이스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거 뭐 사실은 아니고 약간 각색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그리고 결혼했다 이혼한 누나를 부양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동생을 부양하더라고요. 그럼 1천만 원 정도 버는데 뭐 얼마씩 쓰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좀 어렵겠지만 관계를 끊어라. 부모하고 관계 끊고, 부모하고 관계 끊어도 어차피 부모는 나라에서 먹여 살리니까 문제되지 않고, 누나하고도 관계 끊고 동생하고 관계도 끊어라. 동생 공무원 시험을 뭐 10년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솔로거든요. 결혼을 못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할 거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둘이 결혼하면 나에게 지원이 끊어질까봐 반대하고, 누나 입장에서도 둘이 결혼하면 지원이 끊어질까봐 반대하고, 동생 입장에서도 결혼하면 지원이 끊어질까봐 반대할 거다. 그러니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진 않겠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자가 나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절대 결혼 못한다. 그렇게 부모님을 지원하면 절대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어라. 그래야 당신이 결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알아! 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지 마세요. 친구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지 마세요. 애인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지 마세요.
부부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지 마세요. 애인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면 호구남이 되는 거고, 부부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면 퐁퐁남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원래 좀 그래요. 적절히 양보는 해야 하는데 희생을 하면 안 돼요. 가끔 손해는 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양보는 하지만 희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본인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래, 어디까지는 양보고, 어디까지는 손해고, 어디까지는 희생이고, 이 기준은 본인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정해줄 수는 없어요. 이건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호혜적인 삶을 살되 희생은 하지를 않기를 권해요. 마칠게요.